오늘은 독서클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오늘 독서클럽 독서장을 맡은 가을이고요. 오늘 제가 할 책은 꾸준함의 기술이라는 자기계발서를 들고 왔어요. 새학기가 다가오기도 했고 봄을 맞아서 이번에는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의 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있는 저희의 클럽 멤버들은 다들 이런 자기계발서 많이 찾아서 읽어요? 저는 좀 찾아서 읽는 편이에요. 아, 어떤 걸 보통 읽어요? 저는 자기계발서를 좀 찾아서 읽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라고 그쵸.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뭔가 하나 성공한 건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읽는 거예요. 오,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를 좀 생각해봤는데 좀 꾸준히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좀 부족한지 그리고 더 발전할 만한 뭔가가 있는지를 책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좀 나태해졌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에게 좀 자극이 되고 저도 좀 더 열심히 살고 싶은 의지가 들어서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자기계발서니까 제가 평소에 GPT를 좀 애용하는 편인데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려고요.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의 특징은 뭐야?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는 특징들을 정리해 볼게요. 눈웃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래요. 자, 1번. 성장 욕구가 강하다. 방금 내가 말한 건데? 성장하고 싶다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크고 목표 설정을 자주 한대요. 그리고 2번. 자기 성찰을 자주 한다. 나는 왜 이럴까를 고민하고 일기, 목표 기록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리고 3번. 불안이나 답답함이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슬럼프, 번아웃 이후에 많이 찾음. 이것도 완전 난 것 같아. 저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가 좀 공감이 가가지고. 그리고 4번,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어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습관을 궁금해함.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더라도 이제 배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꾸준함의 기술은 네. 어쩌다가 읽게 된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작년 말쯤이었는데 컴백 준비를 하면서 회사분이랑 미팅을 할 때 독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기가 요즘 꾸준함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는데 작가님이 되게 독특하고 재밌다. 그냥 읽는데 재밌는데 좀 도움도 많이 되고 추천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나를 위해서 진짜 좀 취미나 나에게 좀 생산적인 그냥 나 혼자만의 일을 뭔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궁금하다, 읽고 싶다 했더니 딱 이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읽게 되었어요. 제가 T다 보니까 다독여주는 자기계발서보다는 그냥 직관적이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정신을 차리게끔 만들어주는 계발서를 더 좋아하긴 해요. 제 성향에. 근데 오늘 소개하는 꾸준함의 기술은 굉장히 F 감성에 맞다? 엄청 힐링이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냥 어려워할 거 없다. 이제 너가 이제 작은 거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된다. 그것마저도 대단한 거다.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공감도 엄청 많이 해주고, 이 책을 읽으면 약간 같이 나도 잘할 수 있어 하고서 이제 따스하게 보듬받는 느낌? 근데 이 꾸준함의 기술을 쓴 작가님도 그 누구보다 게을렀다가 이렇게 꾸준함의 달인이 되기까지 정말 오래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 작가님의 하루를 알 수 있거든요. 루틴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 많은 루틴들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을까? 어떻게 이걸 유지하게 되셨을까? 정말 대단하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작은 거부터 시작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작가님이 어쨌든 연세도 있으실 텐데 춤을 배우시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매일 올리시고 블로그를 매일 쓰시고 게임을 그리고 되게 좋아하세요. 오늘 하루는 뭐 몇 분을 할애해서 이동을 한다 게임 내에서 아니면은 뭐 던전을 깬다 약간 이런 게 너무 재밌게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계발서 하면 좀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가 있는데 확실히 본인 얘기를 쓰셨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가볍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약간 꾸준함이 눈높이를 확 낮춰주잖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거창한 걸 말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이런 게 나에게 부담이 되게 느껴지는데 책을 읽으면 확실히 이렇게 내려가서 차근차근 올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챕터가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저는 제가 공감이 갔던 부분은 인덱스로 좀 붙여놨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챕터 1 70페이지에 매일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아니 꾸준하려면 매일 하는 게 당연하잖아 하는데 이걸 읽다 보면 꾸준하게 가장 큰 적은 하지 않는 것과 그만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일주일에 3번 혹은 4번을 한다고 지정을 해놔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미루게 돼요. 저는 그걸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한다는 게 어쨌든 보면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매일 한다? 그냥 지금 한다. 딱 하고서 좋게 다가와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힘들잖아요. 나와의 삶 힘들고 맨날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잘 실천을 할 수 있는가를 적어 놓으셨는데 그 구조를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떠서 양치를 하러 간다. 양치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맨날 하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보통은 나가기 전에 물 한 컵씩 마시지 않아요? 그것도 저는 의식 안 하고 그냥 목마르니까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꾸준히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거네? 하면서 이것도 습관이구나, 꾸준한 거구나 라는 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구조 사이에 무언가를 껴넣는 거예요. 만약에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돼.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양치 그리고 물 이 사이에 영양제를 끼워서 난 이걸 꼭 해야만 된다 라고 꾸준함을 세우면 그게 그냥 세트가 되는 거죠. 그게 익숙해졌어. 그러면 이 사이에 또 새로운 것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초반에는 조금 쉬운 것들을 끼워 넣다가 이제 이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루틴이 된다 하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3분 아니 뭐 플랭크 3분 이렇게 점점 어려운 것들을 넣으면서 이 구조를 쭉 세우면은 이게 나의 루틴이 된다. 습관을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1일 1팩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진짜 증명을 했어요. 이게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피부가 엄청 건성이에요. 메이크업을 하는데 이제 뜨고 이러니까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이거 어떡하냐, 저 어떡해요 쌤 이랬는데 선생님이 자기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1일 1팩을 3달 동안 하고 나서 엄청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나 이걸 해야겠다 하고서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거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약간 엄청 간절했나 봐요. 뭔가 바꾸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했어요. 한 달만 해도 이게 효과가 없어요. 이게 뭔가 바뀌지가 않고 똑같아. 근데 더 해야 되나? 라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달은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일단 해보자 하고서 저도 모르는 그냥 어느 날 가을아, 너 피부가 엄청 좋다. 광이 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가? 하면서 되게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른 사람한테 너 피부가 되게 좋다.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한테 광이 난다 하면서 맨날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꾸준함의 중요성을 이때 느꼈고 이게 그냥 내 루틴이 된 거예요. 그런 성취감으로 인해서 더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좀 쉬우면서 내가 맨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아침에 물을 마실 때 무조건 유산균을 같이 먹는다 라는 걸 좀 세워봤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침에 그냥 안 챙기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루틴 사이에 껴넣으니까 이게 확실히 쉬워져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저는 이런 루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작은 나만의 꾸준함이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이렇게 댓글로 써주시면 저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혹시 그 멤버들마다 진짜 내가 배울 습관 트래커다라고 생각하는 건 꾸준함이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원영이의 물 마시기. 근데 그게 진짜 꾸준하게 습관처럼 계속 마셔요. 그걸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서 좀 배웠던 것 같고, 또 이서가 그냥 진짜 사소한 것들도 다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계속 추억이 되고 팬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사진 이렇게 자주 많이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레이의 그런 귀여운 미감도 너무 좋아요. 되게 꾸준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레이는. 저희한테도 많이 공유를 하고 되게 자주 찾아보고 그걸 꾸준히 보니까 본인도 틱톡을 잘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려고 하면은 무조건 찾을 수 있고 내가 거기 안에서 배우려고 하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혜 씨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 연습생 생활도 하고 아이돌 생활도 하다 보면은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쵸. 약간 그럴 때 어때요? 누구나 피드백을 받으면 저는 상처가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냐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쨌든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피드백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상처 준 건 상처 준 거고 내가 발전해야 되는 건 뭐지? 하고서 그 안에서 저의 발전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나 마음 아파 하고서 이제 멈춰있기보다는 더 성장해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란 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나도 분명 부족한 점이 있을 거고 흠이 있을 테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고 메꾸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더 건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요새 느끼는 게 피드백이라는 게 어렸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보시는 분들도 뭐 학생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 20살 초반일 때 엄청난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만큼 또 열심히 해내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샌가 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자리를 잡아가고
저도 가치관이 생기고 저의 의견도 강해지니까 점점점 피드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을 때 오히려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정말 그런 피드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이분들은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고마운 존재구나를 마음에 담아두고 그 피드백을 수용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지금만 진짜 느낄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가을 씨는 후배들이 많이 조언을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 맞아요.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이 있나요? 현대사회 모두가 공감할 만한 얘기인데 그게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인간관계.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할 때도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붙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 일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좋아해서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저도 도움을 주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게 사회라서 그런 게 가장 질문도 많고 대답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는데 사회 초년생이 딱 되었을 때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는 정말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이 사람과 어떻게 같이 일을 하고 협력을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고 싶어도 쉽사리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의 못난 부분을 남에게 알려주기 싫을 때도 많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런 조언을 얻고 싶어도 당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저도 많았어요. 그럴 때 조금은 쉽게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게 책인 것 같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좋을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점은 나 혼자서 이 일을 깨닫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삶을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오히려 내가 좀 나태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모두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꾸준하다는 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더욱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작은 것들을 모아서 이어나가 보면 그게 루틴이 되고, 그 사이에 새로운 루틴을 끼워 넣었을 때 더 큰 나만의 루틴이 되어서 이게 선으로 이어지는 나만의 꾸준함이 형성이 돼요. 이제 우리 독서클럽 여러분들 본인이 원하는 바 다 꾸준히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의 독서클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에서 또 만나요. 안녕!